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루나 클래식 관련된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립토 시장, 또 비트코인, 좀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 이렇게 드러나는데 비트코인 그래프 모양 그리고 XRP 뭐 그래프 모양 다 뭐 비슷합니다. 루나 클래식도 뭐 일부 조금씩 부분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인 느낌은 지금 다들 좀 비슷하게 현재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USTC는 좀 다르죠. 네, USTC는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조금씩 뭐 다른 느낌을 주고 있고, 네, 이 커뮤니티 내에서도,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 내에서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기대감이 눈에 많이 보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많은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 답답해하고, 조급해하는 느낌이 눈에 많이 보여가지고, 요 내용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볼 거는 요거 윌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이 사람이 USTC 리패깅 하는 방법 자기가 알려주겠다고 어떻게 하면 리패깅 되는지 알려주겠다고 써놔가지고 저도 이 내용을 한참 동안 읽어봤었는데 뭐 대단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네. 언론에서도 뉴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서도 루나 클래식 관련돼서 리패깅 관련된 이야기, 뭐 새로운 소식 이런 거를 엄청나게 전하고 싶어 하지만 뭐 마땅한 뉴스가 없으니까 그냥 좀 답답해 하면서 기존에 있던 뉴스들 다시 반복해서 하거나 아니면 차트로 이야기를 해주는 정도, 그 정도다. 그런 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요 이슈는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만한 부분이겠다 싶어서 가져온 건데, 요거는 이제 알렉스 포셔, 이제 퀀트 팀 내부에 있는 팀원이죠. 알렉스 포셔가 이제 생각하는 베가스가 이제 멀티시그, 이제 8억 USTC가 들어있는 멀티시그를 찾았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제안서에다 올리고 했었는데, 알렉스가 이거에 대한 자신의 전체 내용,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을 쭉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해가지고 12번, 13번까지 이렇게 순서를 쭉 나열해가지고 이 내용을 올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알렉스가 지금 사실 이게 뭐 개인적으로 예전에 개인적인 좀 감정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였던 알렉스라면은 최근 들어서는 좀 퀀트팀 내에 들어가면서 퀀트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이런 트위터에다 올리는 글을 보면은 개인적인 생각의 글들이라기보다는 조금 퀀트팀의 공식적인 입장 뭐 이런 느낌의 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작성해 놓은 글들은 좀 퀀트팀 현재 USTC 리패깅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리패깅 팀 퀀트팀의 어떤 좀 공식적인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내용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알렉스 이야기, 알렉스가 생각하는 8억 USTC 문제의 전말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요거 먼저 한번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또 리패깅 이야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뭐 라스베가스의 문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문제라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이걸로 뭐 이야기를 길게 하고 뭐 싸우고 할 거리도 아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다. 뭐 어떻게 보길래 이렇게 간단한 문제냐 보면은 오존, 그러니까 지금 멀티시그 8억 USTC를 보유하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그 회사의 이름이 오존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오존 프로젝트죠. 정확하게 하면 오존 프로젝트고 거기에 리스크하버라는 그 회사가 이 오존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리스크하버 RH는 리스크하버의 대표는 기존 뭐 오존 및 비오존 커뮤니티 회원 뭐 하여튼 이 리스크하버가 가지고 있었던 이 멀티시그는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를 대신하여 10억 USTC를 보관하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USTC 10억 USTC를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8억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8억을 돌려준 거죠. 근데 이제 알렉스가 생각하는 거는 오존 멀티시그는 바이낸스에 2억 USTC를 보냈으며 지난 8월에 이를 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그 렉스 기존에 뭐 어떤 해킹이나 뭐 러그풀이나 이런 게 생기면은 항상 그 포렌식 어떤 그 지갑을 추적을 해가지고 커뮤니티에 알려주고 했던, 지금은 JL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렉스가 이 지갑 주소를 쭉 지금까지 한번 훑어봤더니 뭐 이런 이력이 있었죠. 원래 10억이었는데 2억 USTC를 8월 달에 바이낸스로 보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준 거죠. 그리고 오전 멀티시그는 커뮤니티에 10억 USTC를 비치고 있습니다. 원래 커뮤니티 건데 뭐 2억은 벌써 빼서 자기들이 뭐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커뮤니티는 지갑에 남아있는 8억 USTC를 소각 주소로 전송하여 반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비공개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뭐 어떤 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협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커뮤니티 풀 또는 소각 주소에 10억 USTC를 비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협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8억 USTC를 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리품 2억 달러를 귀하와 나누는 것 뿐입니다. 요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귀하는 이제 베가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뭐 협상한다, 뭐 이야기할 게 남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요거 2억 달러 베가스 너한테 좀 줄 테니까 뭐 요게 지금 10억 달러가 아니고 8억이 전부다라는 것들을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잘 좀 소개해줘라, 잘 좀 이야기해줘라, 이렇게 하고 내가 요거 2억 달러 중에 일부 너한테 좀 나눠줄게, 뭐 이렇게 협상을 했다는 얘기죠. 요거는 어쨌든 뭐 뇌피셜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억 USTC나 8억 USTC를 덤핑으로 소비하는 것은 USTC 팀의 작업을 방해합니다. 당신이 우리 등 뒤에서, 그리고 실제로 뒤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레이 라즈베리는 여기서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죠. 레이 라즈베리의 뒤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은 악의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귀하는 커뮤니티 풀에 돈이 먼저 가야 한다고 잘못 주장하면서 USTC를 소각하고 싶었습니다.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자 당신은 그 절반을 널리 신뢰받지 못하는 인프라, 그러니까 헥사곤에 지출하는 등 당신의 동기에 대해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만약에 리스크하버 팀이 지난 8월 USTC를 0.05달러에 판매한 후에 현재 USTC의 가치인 2억 달러보다 더 많은 얼마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상승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리스크하버 멀티시그는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에 2억 USTC와 아직 구금 중인 800개에 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USTC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 가격으로 자유롭게 구매하여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돈이 없어지거나 뭐 예전에 뭐 다른 걸로 바꿔놨는데 그게 부족하고 하면은 뭐 시장가로 다시 사가지고 보내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쪽 회사는 그쪽 회사의 일이니까 뭐 그것까지 네가 걱정할 거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하지만 그들은 10억 USTC를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에 비치고 있습니다. 이는 협상할 수가 없습니다. 커뮤니티는 뒷거래를 협상하기 위해 70%의 디스코드 모드를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멀티시그가 이를 준수하는 데 관심이 없다면 커뮤니티는 멀티시그의 자산을 몰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USTC를 오픈마켓에 버린다면 그것도 여전히 절도이기 때문에 소송의 강력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데서 좀 이거를 요약해가지고 설명하는 것 같아봐가지고 저 요거를 밑에다가 써놨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내용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요것은 따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렉스가 생각하는
그리고 퀀트 팀이 생각하는 현재 베가스의 입장, 베가스가 말하는 8억 USDC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와 봐야지 알 수가 있겠죠. 누가 잘못인지, 누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 이야기는 요 정도 지금 사실관계라기보다는 요 정도 사람들의 그런 의견이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요 이제 USTC 리패깅 하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는 윌첸, 좀 생소하죠. 많이 활동하던 사람은 아닌데 좀 새롭게 나온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이 뭐가 답답했는지 갑자기 자기가 USTC 리패깅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짧은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뭐 글도 얼마 안 되죠.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USTC를 리패깅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네, 체인은 외화, 특히 해외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거는 아루 바수였나요? 예전에 그 인도 사람, 그 사람이 제안했던 제안서 생각이 나네요. 기존의 모든 USTC를 25년 또는 30년을 고려한 보수적인 만기의 동쪽 수익률을 채권으로 전환합니다. 네, 이거는 뭐 스테이킹을 뭐 25년, 30년 이렇게만 해야 된다. 네, 어디서 가져온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새로운 프로토콜 소유 자산의 풀에 의해 가치가 담보되는 USTC를 대체할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만들자. 네. 그리고 루나 클래식 그리고 USTC 스왑을 위한 오리지널 알고리즘을 포기하고 더 실험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이게 네, 그냥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대안이 없이 그냥 더 새로운, 더 실험적인, 더 공격적인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제한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루나 클래식은 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토큰이 되어야 합니다. 네, 다 버리고 스테이블 코인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그리고 그래가지고 밑에 어떻게 자세한 설명이 있나 해서 이 밑에 내용은 제가 몇 번을 읽었습니다, 진짜. 새로운 탈중앙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저의 미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게 아주 공격적인 아이디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볼게요. 저는 암호화폐의 변동성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시스템을 선험적으로 설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설계는 충격을 흡수하고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시스템의 유익한 방향으로 재분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자본 효율성, 안정성, 탈중앙화 사이에 다양한 절충점을 탐구하는 동쪽 스테이블 코인 메커니즘을 격자형 하이퍼그래프를 제안합니다. 네, 요거 요즘에 효율성, 안정성, 탈중앙화 요거는 유행어인 것 같습니다. 유행어.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서로 유동성을 이전할 수 있는 유동성 공유풀과 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구현을 상상해보면 진화론적 선택에 의해 불필요하거나 부적합한 솔루션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보유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하고 기존 스테이블 코인을 소멸시킬 수 있는 기초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스왑 메커니즘은 경쟁 스테이블 코인 구현에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토큰 보유자는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고, IEL은 높은 변동성의 이점을 통해 더 높은 비인플레이션 수익률을 창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나 클래식은 이 시스템을 구동하고 새로운 토큰 출시에 자금을 지원하는 마법의 토큰이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우리가 깨지기 쉬운 단순 모델보다는 복잡성이 증가하는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솔루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솔루션을 빠르게 진화할 수 있고, 생태계 내에서 실패한 스테이블 코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앙상블의 성공으로 옮길 수 있는 탐색적 접근 방식의 생태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하고 어마어마한 보고서를 또 밑에
PDF로 첨부를 했나 어땠나 저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몇 번을 읽었죠.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또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더 이상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글들을 계속 쓰고 이 밑에 이제 댓글도 달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너무 그럴싸한 멘트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사람 뭔가를 찾았나 보다 아니면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나 보다 싶어서 계속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사람은 정말 답답한 마음에 현재 우리가 지금 뭐 여러분들도 다들 그렇겠지만 리패깅 로드맵을 기다리고 있고 백서를 기다리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번 주 초에 나올 것 같았고 또 뭐 주중에 나올 것 같았고 주말에는 나올 것 같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우리가 기다려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에 이 사람도 이런 리패깅을 위한 좀 간절한 마음에 너무 장기화되는 이런 준비 작업에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답답한 마음에 이런 글을 쓰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어 왔었던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제안했었던 내용들이 좀 혼합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머릿속에 그려지는 좀 막연한 그림들을 이 사람이 글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아쉬워하는 마음은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수치나 어떤 타이밍 그리고 시장 상황 뭐 이런 것들이 현재 받쳐줘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막연한 이제 제안서들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절실한 마음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랑 이런 내용을 같이 좀 공유를 해봤고 지금 현재 그 퀀트 팀이 이 백서나 아니면 여기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어떤 이런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기에 관련된 리패깅에 관련된 이런 간절한 마음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이런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정말 가장 또 하여튼 빠르게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 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